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이번 주에 발표된 대선 관련 여론조사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4개 조사기관 합동으로 조사한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요, 이재명 지사는 상승했고 네. 윤석열 후보는 그대로, 이낙연 후보는 살짝 하락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 조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MBC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에서 조사한 대선 주자 선호도입니다. 보여주실까요? 네. 이재명 지사 살짝 상승하고 윤석열 소폭 하락, 그리고 이낙연 지사는 상대적으로 약간 큰 하락폭이 보이는데요. 이 두 조사 한번 해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면접원의 면접 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조사가 뭐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공방이 있었고 같이 네거티브 치열한 대결을 하는 그랬죠.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네. 내려갔는데 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두 조사 모두 올라갔을까? 오. 여기서는 우리가 결국 4글자입니다. 본선, 5글자네요. 본선 가능성? 경쟁력. 네.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 주목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이런 현상이 네. 나타났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길 후보에게 좀 몰아주자. 그렇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두 조사 모두 거의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이의 갈등. 지금 뭐 이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서 원희룡 후보와 이준석 후보도 대결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 그 출발은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계속 같이 내용이거든요. 언급이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저거는 정리돼야 된다. 저거는 정리돼야 된다. 저거는 저거의 사람이 네. 윤석열이다. 저거가 바로 윤석열 후보다. 예. 이게 이제 원희룡 후보의 주장이고 이준석 대표의 설명은 아니다. 윤석열 후보와의 토론의 관련 갈등이 정리되는 것이 네. 저거는이라고 하는 의미다. 이렇게 서로 또 달라지면서 네. 뭐 4분 5열, 5분 6열. 그러니까 이 면접원이 하는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정체된 결과로 나타나는. 그리고 이낙연 후보 쪽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함께 공방을 벌였는데 왜 이낙연 후보가 내려갔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본선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한 4주 전까지만 해도 예비 경선 이후에 지지율이 올라갔었는데 그때 호남 또 여성 네. 그리고 60대 이상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때 물 들어왔을 때 놓줘야 되는 것이 결국 이 서울 40대 그리고 진보층 지지를 더 끌어올려서야 한 단계 더 도약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 한 번 더 점프를 하지 못했던 것이 이낙연 후보로서는 상당히 아쉬울 수 있는데 아직 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지금 거친 한교익 막 컬럼니스트를 중심으로 한 이 논란을 어떻게 좀 해소하고 올라갈 수 있을지가 이낙연 후보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인데 또 하나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네. 뭔가 좀 눈에 띄었던 후보인데 눈에 띄었던 이번 거예요? 이 차기 대선 후보 지도자에서는 주목을 못 받는 인물이 누굽니까? 최재형 후보예요. 네.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도 지지율이 한 3, 4주 전까지만도 올라갔었는데 출마 선언이 좀 싱거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했던 시선이 멈추고 최재형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흔들리는 틈을 비집고 들어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사라지는 생각보다 현상이 윤 전 총장 입당이 또 빠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격 이 속전속결 입당은 좋았습니다. 주목받았어요. 그런데 출마 선언 때 뭔가 좀 나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 애국가 사절 이거 가지고 좀 안 됐죠. 좀 더 강력하게 대권 의지, 예. 비전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조행크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른바 자동응답 조사와의 결과의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2개의 조사는 이 면접원이 직접 질문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자동응답 조사, AR에서 조사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나오는 결과를 보면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더 높게 나오게 돼요.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개요를 다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이른바 자, 윤, 면, 재 이런 이 설명이 나와요. 이게 장안의 화제인데 자, 자동응답 조사는 윤전 이 총장이. 그렇죠. 네. 윤석열 후보가 좀 좋게 나오고 면접원 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좋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조사 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가
이 더위는 조금 가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더위가 아니라 조사 방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여론조사 회사가 조작을 했거나 뭔가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근 조사를 보면 최재형 후보를 후보 보기에서 뺐다가 지금 이의 제기를 받는 한 조사기관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사기관도 좀 더 정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여론조사기관이 네. 함부로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 방법에 따라서 자동응답 조사는 조금 소극적으로 지지하더라도 더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무응답 비율이 낮은 결과가 나오고 면접원이 직접 물어볼 때 조현석 기자가 누구 지지해요? 그러면 아주 적극적이지 않으면 샤이하면 특히 이제 무응답이 높을 때 이 우리 이슈 폴폴 시간을 통해서 이 샤이 보수가 좀 많다, 보수 성향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원 조사는 무응답 비율이 많이 높고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 또 이재명 후보가 부각되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아이고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추이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조사 기간에 같은 조사 방법으로 추세를 쭉 보면서 한 달 전, 보름 전, 예. 일주일 전 이렇게 비교하면 좋은데 아니 나 그렇게 저 복잡한 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슈 폴폴만 보시면 됩니다. 예, 조사 방식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조사 방식에 대한 추이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사실상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한 분이 네. 있죠.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아직 뭐 대권 도전 선언을 본격화하진 않았습니다만 앞으로의 추이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글쎄 이제 이 안철수 대표가 독자 출마를 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몇 %가 나올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도층 지지를 견인하고 국민의당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적어도 2%가 됐든 5%가 됐든 3에서 5%가 됐든 일정한 지지를 받을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박빙 더불어민주당의 승부에서 그래도 보수 중도층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 안철수 대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게 2%의 박빙 승부, 이 2%포인트 2~3%도 아쉽죠. 범위 내에서의 차이가 될 경우에는 그 보수 정도를 가져가는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아쉽고 합당했더라면 네. 그래서 이게 치열한 대결이 되면 될수록 안철수 대표가 이 보수 정당의 또 후보에게 끼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여야 진영별로 후보 적합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보 진영의 후보들인데요. 2주 전에 직전 조사와 비교를 네. 했을 때 이재명 지사 소폭 하락, 이낙연 전 대표는 살짝 오른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최근에 그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 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늘 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거티브는 지지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이 이슈도 네거티브 논란을 좀 번질까요? 영향을 지금 주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한교익 막 칼럼니스트 경기관광공사 내정자와 관련된 이슈는 예. 경기도 지지층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역 기반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경기도입니다. 지역적으로. 그런데 그렇죠. 이 그래프를 가만히 보시면 앞서 여야 간의 대결이 나올 때는 지지율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건 왜냐하면 본선 경쟁력에 더 주목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보 진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주로 모아놓은 조사에서는 오히려 내려가거든요. 그렇네요. 이게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이 게시판까지 당원, 권리당원, 민주당 게시판까지 폐쇄를 하는 지경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교익 막칼럼니스트 논란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심상치 않다. 왜? 경기도에게 영향을 주고 이게 중도층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이게 채용의 공정성, 이제 물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다면 이게 너무 시끄러운 주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논란이 길어지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지는 않죠.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이 지지율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현상이 선반영돼서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이름입니다. 4수 대권 도전을 네. 선언한 심상정 전 대표. 글쎄요, 지난 대선에서 202만 명의 득표를 얻어서 네. 6.2%의 득표를 얻었는데 대단했죠.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심블리, 네. 심누나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맞아요. 정말 주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한 4년여 전, 4년 한 5개월여 전과 비교를 해보면 그만큼 정의당의 위상이 위축됐다. 그러니까
4년 한 5개월여 전에 201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자 대결 구도였거든요. 여러 명이 나오는 구도인데 이번 이제 차기 대선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진영 간의 대결이에요. 1대1 대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물론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출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게 이념 간의 대결, 진영 간의 대결이 되다 보니까 정의당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좀 그동안에 정의당의 이 정당의 외연을 좀 확대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이 4년 5개월 전에 심블리, 심누나였는데 그만큼 좀 위축된 모습입니다. 네, 아직 좀 존재감을 많이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는 심상정 전 대표의 이야기가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보수 야권의 대선 후보 적합도를 좀 살펴볼 텐데요. 윤석열 전 총장 여전히 선두를 좀 지키고 있습니다만 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지사 간의 갈등에서 또 같이 또 이름이 소환되는 윤 전 총장까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이 그래프를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 이슈 폴폴 애청자분들 아니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유력한데 그러니까요.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압도적이 될 텐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런 이유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보수층에서 판단하기에도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이른바 이윤 갈등이 심상치가 않은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네. 말 그대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결과적으로는 논란이 됐던 네거티브가 됐던 이런 부정적인 현상은 지지율에 크게 결코 도움이 안 되는 현상이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야 유력 후보들의 대선 가상 대결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결과를 좀 비교해서 볼 텐데요. 4개 조사기관의 가상 대결 결과는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지사 좀 앞서는 모습이고요. 윤석열 대 이낙연 대결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 앞섭니다. 네. 다음 조사를 좀 보여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코리안 리서치의 조사 결과인데요. 약간 다른 양상이 이제 이낙연 대 윤석열 대결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두 네. 가지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적으로 두 조사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또 조사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네. 자동응답 조사를 한 조사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또 가상 대결에서 앞서는 조사도 있기도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대결에서는 본선 경쟁적인 거예요. 예. 윤석열 후보와 맞붙어서 누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길 수 있냐. 이걸 보면은 이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이 이낙연 후보보다는 더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낙연 후보가 쫓아가기 위해서는 본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이 보수 야권의 후보가 누가 나오든 간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논란을 빚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아주 최근에는 한교희 경기관광공사 내정자 논란까지 있지만 그래도 지지율을 유지하는 이유는 본선 경쟁이죠. 네. 그래도 이재명이라면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이걸 얼마만큼이나 쫓아갈 수 있느냐.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두 가지 조사 모두 100% 전화 면접 조사라는 네.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 같은지,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을 좀 물어봤거든요. 네. 표를 보시면 저희가 앞서 봤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랑 크게 다르진 않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낙연 후보를 빨리 보십시오. 이낙연 후보를 보면 다자 대결이나 또는 가상 대결보다도 훨씬 경쟁력이 없는 결과로 나오죠. 한 자릿수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게 본선 경쟁력 이 부분을 반드시 대선 후보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오늘의 키워드는 본선 경쟁력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선 경쟁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이슈 폴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